인공지능이 선거 캠프를 운영한다면 어떨까요? 근데요, 만약에 그 AI가 사람이면요? 오늘 우리가 파헤쳐 볼 게 바로 이겁니다. 전부 사람으로만 이루어져 있는데 마치 거대한 알고리즘처럼 움직이는 선거 캠프, 이걸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죠. 자, 모든 건요, 바로 이 아주 도발적인 한 문장에서 시작돼요. AI 시스템이 없어도 우리는 AI처럼 작동할 수 있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기술이 아니라 사람들의 생각하고 행동하는 방식 자체를 바꿔서 AI처럼 기능하게 만들겠다는 거죠. 맞습니다. 바로 그 질문이 핵심이에요. 도대체 어떻게 인간으로만 이루어진 조직이 AI처럼 배우고 반응하고 또 진화까지 할 수 있다는 걸까요? 오늘 이 자료를 보면서 그 작동 원리를 하나하나 뜯어보겠습니다. 그 비밀이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마법 같은 게 아니라 기계가 학습하는 방식을 그대로 본뜬 아주 강력한 순환 시스템, 바로 5단계 루프입니다. 이게 바로 인간 AI를 굴리는 엔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이게 바로 그 운영 체계, 그러니까 OS입니다. 데이터 수집에서 시작해서 콘텐츠를 만들고 이걸 실행에 옮기고 또 전략이랑 연결하고 마지막으로 피드백을 받아서 분석하는 이 5단계. 이 루프야말로 인간으로 이루어진 팀이 AI처럼 움직이게 만드는 뭐랄까 핵심 코드 같은 겁니다. 이 시스템의 심장은 바로 피드백 루프라는 개념인데요. 이게 뭐냐면 결과물이 다시 맨 처음에 입력값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스스로 배우고 더 나아지는 순환 구조를 만드는 거죠. 이건 뭐 기계든 사람이든 무언가를 배우는 모든 시스템의 진짜 핵심 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강력한 엔진을 처음부터 제대로 돌리려면 그냥 시동만 건다고 될까요? 아니죠. 먼저 최상급 연료를 가득 채워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스템을 가동하기 전에 반드시 준비해야 할 5가지 핵심 영역이 있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식이에요. 데이터 인프라를 쫙 깔아서 우리 유권자들이 지금 뭘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리포트를 만들고요. 후보자가 평소에 했던 말들을 전부 분석해서 AI 스타일의 메시지북을 만드는 거죠. 이렇게 데이터, 콘텐츠, 운영, 전략 같은 각 분야에서 철저하게 준비해서 나온 구체적인 결과물들, 바로 이게 시스템을 쌩쌩 돌게 하는 연료가 되는 겁니다. 자, 좋습니다. 이제 이론은 충분히 본 것 같고요. 실제로 이 루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한번 단계별로 따라가 볼까요? 추상적인 아이디어가 어떻게 구체적인 행동으로 바뀌는지 지금부터 직접 확인해 보시죠. 자, 그럼 루프의 첫 번째 단계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모든 것의 시작점, 바로 데이터입니다. 어떤 정보를 또 어떻게 모으느냐가 전체 시스템의 성공과 실패를 가르기 때문에 사실상 가장 중요한 단계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럼 대체 어떤 데이터를 모으는 걸까요? 이름이나 주소 같은 기본적인 유권자 명단은 물론이고요. 지역의 정책 자료들, 언론 기사 요약, 심지어는 소셜미디어에 올라온 반응을 캡처한 이미지나 동네 주민들의 민원 사항까지 말 그대로 온라인, 오프라인의 모든 정보를 싹 다 수집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모인 모든 데이터가 만들어내는 결과물이 뭐냐? 바로 이슈 히트맵입니다. 누가 어디서 어떤 문제에 가장 뜨거운 관심을 보이고 있는지를 지도처럼 한눈에 딱 보여주는 거죠. 자,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 볼게요. 이렇게 모은 데이터를 가지고 일관성 있으면서도 진정성 있는 메시지로 바꾸는 단계, 바로 콘텐츠 제작입니다.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개념이 하나 나오는데요. 바로 후보자 톤 모델이라는 겁니다. 후보의 과거 연설이나 인터뷰, SNS 글들을 싹 다 분석해서 그 사람만의 고유한 말투, 생각, 표현 방식을 AI처럼 모델링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두면 캠프에서 나가는 모든 콘텐츠가 진짜 후보자가 직접 말하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들리게 되는 거죠. 신기하죠? 이렇게 만들어진 컨텐츠는 이제 체계적인 운영 시스템을 통해서 유권자들에게 전달이 되고요. 이제 네 번째 단계인 전략으로 이어집니다. 이 단계의 핵심은 데이터랑 컨텐츠를 실제 선거 캠페인 활동하고 아주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표를 보시면 그 차이가 확 느껴지실 거예요. 전통적인 캠프는 어때요? 여론조사 결과 나오면 그때서야 반응하고 부서들은 다 따로 놀고
메시지도 한번 정하면 잘 안 바뀌죠. 반면에 인간 AI 캠프는 실시간 피드백을 받아서 모든 부서가 하나의 루프 안에서 착착 움직이고 메시지도 계속해서 더 나은 방향으로 수정해 나갑니다. 이건 완전히 차원이 다른 접근법인 거죠. 그리고 마침내 이 루프의 마지막 단계이자 이 시스템을 그냥 기계가 아니라 학습하는 AI로 만드는 가장 중요한 단계에 왔습니다. 바로 피드백입니다. 유권자와의 소통을 통해 직접 듣고 배우는 과정인 셈이죠. 여기서 쓰는 핵심 기술 중 하나가 바로 감성 모니터링이에요. 유권자들 사이에서 불안감이나 불신, 분노 같은 부정적인 감정이 갑자기 확 늘어날 때 이걸 즉시 감지해서 경고등을 켜주는 일종의 조기 경보 시스템 같은 겁니다. 위기가 터지기 전에 미리 알고 대응할 수 있게 해주는 거죠. 자, 그럼 부정적인 반응은 이렇게 막는다고 쳐요. 그럼 반대로 수많은 긍정적인 메시지 중에서는 과연 어떤 게 가장 효과적인지 이건 또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정답은 바로 끊임없는 A/B 테스트에 있습니다. 메시지를 조금씩 다른 버전으로 만들어서 계속 시험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단어, 어떤 문구가 유권자들의 마음을 가장 크게 움직이는지를 감이 아니라 데이터로 딱 증명해내는 거죠. 자, 지금까지 우리는 이 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 속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까지 복잡하고 정교한 시스템을 운영하는 궁극적인 목표는 대체 뭘까요?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할까요? 이 시스템이 가리키는 목표는 크게 5가지입니다. 데이터를 기반으로 움직이는 캠페인, 유권자와 계속 대화하는 캠페인, 좋은 콘텐츠가 중심이 되는 캠페인, 그리고 사람들의 감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캠페인, 마지막으로 이 모든 걸 통해서 스스로 계속 똑똑해지는 학습하는 시스템이 되는 것. 이 5가지 목표가 서로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가면서 더 똑똑하고 더 빠르게 반응하고 끊임없이 개선되는 캠페인을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이 자료의 마지막 문장이 이 모든 철학을 한마디로 요약해 주는데요. 대화는 설득이 되고 설득은 표가 된다. 결국 이 복잡한 시스템 전체가 유권자와의 진정한 대화를 통해 표를 얻기 위한 하나의 거대한 과정이라는 거죠. 오늘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를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꼭 정치가 아니더라도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는 프로젝트나 업무에 이런 학습하는 루프를 적용한다면 과연 어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수 있을까요?